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00일 안에 1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지금 하늘도 감동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는 마음, 이런 의미가 가장 먼저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그런 힘 있잖아요. 근데 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갸륵해서 그냥 들어주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는 좀 들어줘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졌다 하면서 이렇게 팍 꺾어지는 그런 기세가 좀 읽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1번 분들은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안 무너지는 성벽, 그리고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는 그런 나무, 그게 그냥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벽 같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깨지는 거, 꺾이는 거는 내가 된다.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이제 그 포지션이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끌어오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감정을 들이면서 이제 기다리고 바래온 일에 있어서 뭔가 보답을 받을 때라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도 봐보면 탕약을 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여가 약을 이렇게 다리고 만드는데 자리를 떼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어디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배가 고프고 누가 부르고 해도 졸려도 다른 거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묶여서 다른 재미나 다른 나의 의식주는 다 포기하고 최소화하면서 그냥 희생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일, 그랬던 일에 대한 보답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대한 카드인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시험은 그냥 바짝 보고 말지만 그 시험을 보기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의 나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계속 같은 의미가 강조가 되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 쏟아부었던 무언가, 이제 그게 나한테 돌아올 때이다. 그리고 그냥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신경 썼던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한다든지 병행을 한다든지 잠깐 또 한눈을 판다든지 그런 게 좀 불가능하고, 내가 내 1년을 그냥 여기에 묵는다, 2년을 묵는다 이런 생각으로 나의 일상과 생활과 욕심을 많이 좀 포기했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누군가의 평가나 판결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일,
이거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시험 통과하는 거, 뭐 어디 공모전 같은 거 투고해서 당선되는 거 말고도 면접에서 붙는다든지 어떤 어려운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데 나한테 이제 유리하게 판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혹은 진짜 마음을 돌려주지 않는 어떤 상대한테 내가 오랫동안 계속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뭔가 연락을 했거나 꼭 이성적인 게 아니어도 다시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인연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혀져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뭔가 겹치는 의미가 뭐냐면요. 막 오랜 시간 공들여야 된다 이거 말고도 내가 하는 일이 꼭 나에게만,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명예를 갖든 어떤 결과에서 이기든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거는 맞지만 1차적으로 내가 이걸 해 나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 덕을 볼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애초에 뭔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일, 영향력을 좋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냥 일본 분들의 일을 하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힐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삶이 많이 나아진다든지 그냥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탕약을 끓이는 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끓이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나란 일, 큰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을 사람, 그리고 남들이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가마에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거든요. 신분의 위아래가 있는 거. 방금 뭐 우대를 받는다, 우러러본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전문직이네, 뭐 돈 많이 벌겠네 그런 거 말고요. 돈도 돈이지만 이제 명예적인 일, 그리고 남들이 많이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 뭐 재회나 그냥 뭐 사람 대인관계 문제라면은 내가 많이 매달렸던 그동안 기다렸던 관계에서 이제는 상황이 좀 역전되어서 내가 갑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이 가마 카드는 뭔가 남을 모시거나 내가 모셔지거나 이런 구도를 또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은 그냥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건 내 위에 있거나 내 아래에 있거나 그러니까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고 배우면서 또 내 밑에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평등하고 그런 느낌보다는요. 청출어람으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롤모델, 벤치마킹 할 스승 같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수평적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고 항상 수직에 놓인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뭐 이제 오래 기다려온 일에 대한 하늘의 감동, 인정 이런 말을 첫 번째로 한 이유는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키워드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진실된 사랑, 그러니까 제가 안 될 일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쟤네는 어쩔 수 없다 그냥 한번 져주자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상황은 해적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바다 해적을 만나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해적들 앞에서 되게 유창하게 뭐 말을 잘하고 진실되게 이제 자기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시를 짓고 막 그런 사람이어서 해적도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풀어주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의 상황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루어져서 더 감동적인 상황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다른 살림을 차려서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가 죽었고 나는 그 집 애를 데려와서 키워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나도 애들이 있고 남편하고 이혼을 할 수는 없어서 근데 그 애기도 불쌍하니까 막상 데려놓았는데 처음에 너무 이제 정이 안 가죠. 미흡죠. 근데 얘가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에 붙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 얘도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한테 하는지 그리고 나를 챙기는 거 또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이제 자식처럼 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 자식으로 품어주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 상황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 너도 참 보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얘 마음이 감동을 시킨 거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이 진짜 뭐 상대방이 있든 혹은 이렇게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이든 얘는 이번에 좀 이렇게 손 들어줘야 돼, 손 잡아줘야 돼, 얘가 원하는 거 이번에는 해줘야 돼,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뭔가 되게 초연한 태도가 많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탕약을 끓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동안의 시간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수련, 인내의 과정이 따랐을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시험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나 떨어졌을 때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계속 떨어지면은 그때는 초연하거든요. 그냥 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조용하게 무너지잖아요. 막 울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정리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또 다스리고. 그러니까 좀 그런 패턴을 많이 반복하면서 이제 상처에 무뎌지고 또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는 뭐 침대 이런 광고 있잖아요. 시몬스. 보면은 일본 분들이 딱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편안함. 그냥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 할 거 해왔다. 그리고 뭔가 목표가 있어도 이제 뭐 떠벌리고 말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다 졸업했고 조용하게 진짜 소리 없이 준비하고 내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성장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감정 정리가 거의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재회 문제라면 정말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서 미련이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정말로 생각해. 뭐 이런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이제 돌아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떤 뭐 진로에 관한 문제,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런 거여도 몇 번을 도전해서 계속 떨어져서 그냥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일 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면서 일본 분들이 멘탈을 다스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정리를 해야 될 주변 상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좀 잘라내고 끊어내고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분들이 탕약을 다리고 계속 오랫동안 이걸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었을 수 있다 하거든요. 뭐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내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자꾸 이런 마음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그 세 개의 컵은 엎어져 있고 나머지 둘만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는 수녀처럼 검은 베일을 두르고 있고 뭔가 엄숙한 판단을 내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고 갈 거와 챙길 게 무엇인지 이제 그만 외면할 것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킬 수 있는 일과 그러지 못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그동안 좀 희생적으로 사시거나 주변 도와주면서 내 거 잘 못 챙기셨던 분들 지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해줄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못하다가 자연스레 마음 정리가 돼 가고 나도 이제 이런 내가 신기하네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누가 뭐래도 내 맘은 이제 안 흔들릴 것 같다. 돌아설 일, 내려놓을 일은 돌아서고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다.
해서 뭐 이혼, 이별, 독립, 홀로서기, 직장에서 나와서 따로 뭘 차리거나 프리랜서 하시거나 남의 작품만 해주다 내 작품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은 이제 새도 두 마리나 있고 굉장히 카드가 화려해요. 되게 안정된 상황인데 풍요롭고 1번 분들은 좀 특이한 게 오히려 이름으로써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끊어내야 된다 생각하는 걸 아예 끊고 좀 버려야지 오히려 풍족해지신대요. 모든 거를 다 안고 가는 게 나를 더 조금 느리게 만들 수 있다,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질투라는 키워드가 함께 뜬 만큼 나와 가깝더니,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얘가 1번이 나를 이제 배척하려고 하네. 나를 자기 바운더리에서 빼려고 하네. 더 이상 나를 자기 사람 아니라고 하네. 막 그런 거에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고 갑자기 이제 복수심, 뭔가 앙심 같은 거를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1번이 나를 떠나려고 하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처럼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1번 분들 더 힘들게 발목 잡으려고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극단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그런 행동만 지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독립을 하든 뭐 어디로 회사를 나가든 집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결과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까지 나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최대한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핑계를 댄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는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그 일반 분들 은방울꽃이 나왔는데요. 제 은방울꽃 나한테 자유를 선물하고 나한테 더 좋은 것을 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 근데 일본 분들은 좀 이제서야 꿈꾸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상상하고 나에 대한 것들만 꿈꾸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 안에 항상 다른 누가 있었고 이렇게 내가 돼야지 누구도 챙길 수 있고 누구든 좋고 누구는 덜 힘들고 뭐 그런 게 항상 이제 조건으로 껴있었는데 진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을 곳은 어딘지, 난 어디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나 뭐 3년 후, 나 5년 후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나에 대해서만 그려볼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좀 더 많이 상상하고 많이 욕심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일본 분들이 상상하고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 내 삶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이 일본 분들의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만큼 뭔가 계속 현실 타협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요.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의 욕망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내 욕망, 그냥 나 하나, 1인으로서의 내 욕망이 무엇인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욕망도 생각해보면 완전히 나만의 것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 이런 계획이 있어, 그런 것도 보통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도 같이 잘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인이라든지 그냥 주변 상황들에 의거해서 그런 욕망이 있어야 편안하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욕망인데 1번 분들은 그걸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여나 내 욕망을 조금 방해하거나 조금 더 하위 레벨의, 하위 호환의 그런 욕망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욕망 때문이라면, 자기 욕망 때문에 일본 분들의 욕망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거절하고 거리를 둬라 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돼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말을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파우치 안에 화장품이 깨졌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보니까 안에서 화장품 하나 깨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막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또 반짝이어가지고 닦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닦으면서 제품명을 다시 보는데, 일단 이게 깨졌으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제품명 기억하려고 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굳이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평소에 잘 안 썼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안 쓰던 거여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깨져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어떤 물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 어딨지? 아, 그거 옛날에 썼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거를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막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런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동안도 분명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생각하고부터 계속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냥 착각일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내 삶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항상 필요해하고 없으면 바로 불편한 게 아닌 이상 그것은 계속 없어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제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그걸 구별하는 게 불안 통제의 시작이다. 내가 언제 불안하고 언제 불안할지도 결국에 내가 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거, 있을 거,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삶에서 빼도 되는 것들, 이제는 치워도 되는 것들, 그거를 좀 더 구별하고 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딩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많이 기도 올릴게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100일 안에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카드가 이번 분들이 맡게 될 공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번 분들이 처하게 될 포지션, 위치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 의미로 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봐보면은 뭔가 그렇게 겉으로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겉으로 진짜 모든 책임, 진짜 안 좋게 됐을 때 회사가 망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면서도, 그 뒤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또 중요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인자라고 봐야겠죠. 1인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2인자. 1인자를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런 비극의 의미로. 근데 이번 분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부러 안 하는 거에 가까워요. 1인자가 굳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 이거는 뭐 주목받기가 싫어서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서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귀찮아서 그냥 나는 가려져 있는 게 편해. 어느 정도 그냥 뒤에 있는 게 편해. 뒤에서 중요한 역할 하면서 그에 대한 가치만, 보수만 받아가면 돼.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돼.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시대 그런 책사의 역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설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전쟁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지만 정작 자기는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끼지는 않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피해를 볼 일도 없어지겠죠.
지금 보면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가 왕의 다음 바로 그 다음 우두머리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영의정이라고 해서 이제 품계가 왕 다음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왕은 오히려 눈치 볼 게 많죠. 자기가 왕이니까 욕먹을 수도 있고 더 좀 행동을 가려야 되고 말도 가려야 되고. 근데 영의정은 그냥 권력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권력은 권력대로 쓸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 재벌 이런 것보다도 더 부러운 게 이제 재벌 와이프, 뭐 사장 와이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돈만 쓰고 다닌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편안한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같은 것들이 이번 분들에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은 큰방상궁이라고 궁녀 중에서 그러니까 상궁 중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주는데 막 또 혼내고 있어요. 밑에 사람을. 권력 부리는 거죠. 곤조를 부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또 보여주는 태도가 그냥 내가 짱이야. 누가 나한테 덤빌래? 누가 나랑 싸울래? 이런 기고만장한 태도거든요. 또 이어서 세 번째 카드까지 보시면 이건 암행어사예요. 왕이랑 또 가까운 존재죠. 암행어사한테는 왕이 비밀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시키잖아요. 다른 데선 말하지 않는 걸 암행어사한테는 말해주잖아요. 뭔가 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서 그 권력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분들에게 이제 조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2인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칫 내가 좀 아슬아슬하게 실수가 될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사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높이 사는 것과 타인을 무시하는 것도 한 끗 차이잖아요. 뭐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말실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 약간 이번 분들을 모함하거나 진짜 이번 그 행동 좀 아니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괜히 더 일을 키워서 구설수를 만들거나 그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번 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분들은 사람들의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상기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겉으로 친절하게 또 겉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상황이 더 좋을수록 그런 사람은 더 다가오기 때문에 얘가 그냥 단지 지금 내 겉모습만 보고 다가온 건지 친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이렇게 오래였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남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내 겉모습만 보고 다가온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다가온다는 것은 동성, 이성을 다 포함해서 이번 분들에게 좀 호기심을 가질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허위 매물? 진짜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엄청나게 괜찮은 물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까보면 텅 비어있다, 고장나 있다 이런 느낌. 과일 같은 것도 딱 갈라보면은 속이 여물지가 않았다든지 비어있다든지 그런 느낌? 근데 원래 그런 실속 없는 것들 그리고 실속 없는 관계가 처음엔 되게 좋아 보이고 또 사람이라면 특히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읽혀지고 그러니까 2인자 자리에서 이제 굳이 1인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또 지금 이 상태도 아쉬운 게 전혀 없어.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 내가 굳이 왜 더 힘들게 살아? 더 노력을 해? 더 애를 써? 이런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의 앞으로의 3개월은 막 아득바득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도 좋아.
지금도 여유로워. 충분히 좀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제가 계속 2인자, 그러니까 2를 강조했는데 지금 숫자 2가 연달아 두 개가 떴거든요. 확실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그동안 뭐 어째서인지 전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거 못하나 봐 라고 이렇게 계속 수그러들었다. 근데 그게 내가 어디서 잘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그냥 무조건 잘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아무리 헛고생을 해봤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운 오리가 오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는 태생이 백조인데 어떻게 오리가 되겠어요? 그 오리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해봤자 그냥 미운 오리죠. 근데 같은 백조 있는 대로 가면 걔는 백조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로는 주제 파악의 중요성 이런 말이 떴어요. 그러니까 객관화하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어느 체급인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물고기라 생각하면 바다에서 살고, 새라고 생각하면 둥지에서 살고,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백두산에서 산다. 내가 있을 곳 내가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동안에는 좀 맞지 않는 환경이나 자기가 온전히 자신의 능력, 끼 이런 것들을 본 모습을 드러내고 펼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신을 좀 속박하고 그 답답한 상황의 원인을 이제 본인한테서 찾고 본인한테 그 책임을 돌려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뜬 카드가 소드 2번, 그러니까 두 개의 칼인데 이 사람이 칼 두 개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방어하고 있는 모습, 조금 소극적인 태도.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은 자기한테 칼을 겨누지만 이어서 다음 카드를 봐보면 펜타클 2번.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동전이거든요. 쥐어야 될 것은 재화, 금전 이런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함.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다재다능하고 부업도 할 수 있고 직업도 하나만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 원래도 많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몸이 몇 개야? 저걸 다 어떻게 해? 싶어도 다 하시는 그런 분들. 그 쉬는 동안에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머리는 쉬지 않고 그래서 창작 같은 걸 하신다면 소재 고갈이 되게 먼 얘기인 거 있잖아요. 그 브레인이라는 거죠. 한편으론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을 땅이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굳이 하나에 목맬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탄 카드도 나왔는데요. 백마, 애초에 말이라는 게 탈 것, 기동력을 의미하니까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준다, 이동시켜준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마는 진짜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꽃신처럼요. 백마탄 왕자님 항상 동화에 나오잖아요. 보면 굉장한 이제 억가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던 그런 불쌍한 공주들을 구원해주죠. 좋은 곳에 데려가서 좋게 살게끔 만들어주죠.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등장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봐주는 귀인의 역할을 왕자가 동화에서 하는 건데요. 약간 그런 느낌의 이번 분들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 그런 계기, 순간이 있을 것임이 예고가 돼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2인자 계속 얘기했듯이 그 사람을 타고 가는 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그 사람의 힘을 등에 업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뭐 금전을 모으고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봤을 때, 또 연애적인 문제로 봤을 때 나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거나 나의 좀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군 느낌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져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면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뭐 물고기, 호랑이,
새 이런 거 예시 들었던 것처럼 이번 분들이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번은 서울 땅에 살아보고 싶어. 아니면 뭐 압구정, 청담동 오피스텔 같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근데 못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못 사는 게 돈 때문이고 지금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당장에 살려면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이번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려면 하는데 도전하려면 용기를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 그 이번 분들의 경험과 걸어가본 길, 땅을 넓히는 일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되고요. 그 백조 얘기한 것도 그렇고 백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백마를 탔기 때문에 백마가 움직이는 거고 또 미운오리가 결국에 백조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백조로 사는 거잖아요. 추후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번 분들이 그래서 그런 좀 자발적인 용기, 이동에 대한 부분만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사장님보다 사장님 와이프를 더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그런 그룹 회장보다 그 회장 손자? 그냥 금수저 이걸 더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제 오히려 이번 분들이 2인자라는 이유로 그냥 백마를 탔다는 이유로 진짜 편하게 사네. 인생 날로 먹네. 이런 시선으로 조금 시기 질투를 할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좀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말을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한연화라는 꽃이 나왔는데요. 이게 전사 공주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작은 공주를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처럼 되게 작은데 엄청 센 존재? 세고 강한 존재?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이제 전투력이 강하다고 설명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싸움을 붙여놨을 때 내 자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냥 풀썩 꺾여서 나가 떨어지고 나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 분들은 겁을 먹을지언정 어떻게든 버티고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억가를 당하는 공주들, 미운오리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괴롭힘이라든지 억울한 상황들, 억울한 말들에 단련이 된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구설수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스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깜짝깜짝 놀라고 저 사람들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나요. 그 벌꿀 오소리가 이렇게 독이 든 뱀을 먹어도 그 워낙에 몸에 쌓인 독 내성이 많아서 안 죽는데요. 오히려 더 강해진대요. 그 독이 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강한 거는 그런 거죠.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이 나를 어떻게든 할기려 하고 죽이려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해도 그냥 내가 아무 타격이 없는 거 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유의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 이미 그 강함을 탑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읽히는 조언은 다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다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칠수록 강해진다고. 이번 분들이 그런 얻은 상처, 흉 이런 것들이 전부 이번 분들의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고 웬만큼 다쳐도 피를 절대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었다고.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는 진짜 지우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아 라든지 그런 짓까지는 안 했어도 됐는데 혹은 없었어도 됐는데
난 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해볼 만한 그런 경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것들이요. 사실 그냥 진짜 마냥 평탄한 인생 루트를 좀 원하게 되잖아요. 그 인생이 스펙타클했던 사람일수록 그냥 무난하게 별로 그렇게 큰 사건 없이 흘러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게 되는데, 또 이게 그냥 사람이 자기가 없는 거를 부러워한다고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 인생에 너무 사건이 없는 게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난하고 너무 평범했다고. 그런 면에서 이번 분들은 참 이야기거리가 많고, 언제든 어떤 위기 상황에든 꺼내실 수 있는 경험, 사례, 대처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아는 것이고 통찰력을 가진 것이고, 사람을 보면 아 얘는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전에 봤던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구나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분들의 모든 지난 시간이 지금의 이번 분들 만들었고 또 앞으로 이번 분들 만들 거라는 것을 좀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말을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파우치 안에 화장품이 깨졌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보니까 안에서 화장품 하나 깨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막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또 반짝이어가지고 닦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닦으면서 제품명을 다시 보는데 일단 이게 깨졌으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제품명 기억하려고 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굳이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평소에 잘 안 썼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안 쓰던 거여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깨져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어떤 물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 어딨지? 아, 그거 옛날에 썼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거를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막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런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동안도 분명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생각하고부터 계속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냥 착각일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내 삶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항상 필요해하고 없으면 바로 불편한 게 아닌 이상 그것은 계속 없어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제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그걸 구별하는 게 불안 통제의 시작이다. 내가 언제 불안하고 언제 불안할지도 결국에 내가 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거, 있을 거,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삶에서 빼도 되는 것들, 이제는 치워도 되는 것들, 그거를 좀 더 구별하고 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딩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많이 기도 올릴게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에게 100일 안에 있을 일 무엇일까요? 3번 분들 지금 카드에서 뭔가 이제 글적인 거, 문서에 관한, 서류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카드도 보시면 이게 국세인데 옥세라고도 하죠. 도장을 찍고 이제 왕의 허가를 의미하는, 근데 이걸 찍는 것 자체가 종이잖아요. 종이 위에 어떤 서류 위에다가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네, 여기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은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인데 뭐 자료를 만들고 책을 엮어서 또 그 책을 찾아오고 찾아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성, 굉장히 지적인 일, 지식과 학문에 대한 일이 강조가 되는데 조금 뭐 어려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도 해당할 것 같고 아니면은 글을 쓰신다든지 뭐 이야기를 만드신다든지 혹은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단지 한 페이지, 낱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페이지가 모여서 결국에 완성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내가 지었다. 이거 정말 내 새끼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뭔가 발탁되는 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몸을 쓰는 일, 내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보다 머리를 쓰는 일, 내 지적인 그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훨씬 더 운이 좋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인터넷에 좀 내 생각을 이제 올려보려 한다. 뭐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 브런치 뭐 이런 데 글을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웹소설 쓰신다든지 에세이 같은 거, 종이책을 쓴다든지 뭐가 됐든 뭐 이렇게 쓰는 것들 그리고 공부도 제가 얘기를 한 게 공부도 이렇게 쓰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서류가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인 눈에도 엄청 강하시고 단지 공부가 아니라 어쨌건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요. 그리고 또 도서관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조금 모자라 뭘 좀 알아봐야 돼. 그럴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꼭 내가 발로 뛰지 않아도 남이 해놓은 것을 보고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창작이나 글 같은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만든 거를 보고서 또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완전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 뭐 모티브를 얻고 영감을 얻어서 조금 더 쉽게 가는 길도 얘기가 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분야 안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내가 다른 사람 덕을 봤네, 이득을 봤네, 뭐 나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횡재했네 이런 말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옥세라는 게 또 공식적인 어떤 통과 의뢰, 어떤 절차를 통과한다 이런 것을 의미해서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정이 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좀 결정 미루는 게 있다면은 그것 또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고 또 결정을 기다린다면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옥새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에 대한 카드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 결정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결정보다도 조금 딱 명령이 떨어져야만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나름대로의 파급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의 결정도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이제 왕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서 신하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지존이고 모든 권력을 다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자기를 이제 우러러보고 근데 여기서 카드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나랑 같이 뜻을 맞추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이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자리를 그리고 내 활동을 더 공고히 해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뭐 서로 이렇게 서인, 남인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가까이에서 나를 좀 도와주고 어쨌건 나도 배울 점이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나는데 그 사모분들이 그동안 그런 거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냥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맥으로 여기고 뭐 그런 건 되게 많은데 반대로 내가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인맥을 얻었지? 나 인맥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뭘 해도 좀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할 때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이렇게 타인과의 대화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아깝고 또 소꿉장난하는 기분 들고 그랬다면 이제는 좀 이제 고퀄리티의 만남, 대화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 인맥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 관계라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주고받고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한테 마냥 주면 그거는 뭐 어른과 애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기분을 사모분들이 항상 사람들 관계에서 느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계속 뭔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얘네만 크는 것 같아. 나도 커야 되는데 내가 클 수 있는 자양분은 없어. 그런 기분? 근데 지금 다른 마지막 카드에서 보면은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떴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뜨거운 사랑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면 여기서도 글을 쓰는 인물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남녀가 서로의 지적 수준이 높은 대화가 가능했고 또 서로의 지성이 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할 수 있는 만남,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만남. 그래서 그냥 친구 같은 뭐 연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면 어떤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기분?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면의 결핍이 컸고 내가 이성을 기다리더라도 내가 까다로웠던 이유가 항상 나랑 지적 수준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이 또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줘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사모분들 지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어떤 자유, 그 자유의 여정을 강조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바보 카드가 나오기도 했고 다른 카드들도 보면 땅, 이동, 새로운 터 이런 것들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바보 카드 자체가 여행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있던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것도 뭐 엄청 계획적이고 엄청 어떤 틀에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 닿는 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는다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뭘 준비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게 끝나기 전까지 내 자유는 없어 이런 압박감이 있으셨던 분들 더더욱 이제 앞으로 그거 다 털어버리고 뭐 오랜 공부를 했다면 그 책을 다 버린다는 뜻이겠죠. 수능 끝나고 문제집 다 태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변화가 떠오르고 또 완즈 카드가 연이어서 두 개가 떴는데 이게 전부 다 땅의 이동을 말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카드 특히 보시면 새 신부의 모습인데 되게 수줍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신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그 다른 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집에 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가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새 이름을 갖게 되고 이제는 또 엄마로서 살아가야 될 거고 누군가의 또 부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고 좀 이런 내 삶에 이제 제 2분기다 3분기다 이렇게 좀 선이 그어지는 변화 지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터를 가진다, 새로운 집을 가진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내 가족이 생기고 또 내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환점, 변곡점, 대변혁의 시기에 좀 사모분들이 놓여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 계속 땅의 의미가 강조되는 걸로 봐서 뭐 해외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실 것 같고 그 애초에 부동산도 서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땅을 넓히려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하고 계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지 매매라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터가 있는데 제발 빠졌으면 좋겠네. 이런 상황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넓혀간다 라는 의미도 강조가 되는데 뭐 우물안 개구리라 하잖아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 우물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듯이
이제 결국에는 막 자식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 이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 하는 것도 어쨌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모분들한테 좀 이제는 이제 사모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순간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카드가 예고를 해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제가 아까쯤에 뭐 그동안의 내 관계는 항상 이랬어. 인간관계들 이랬어. 이성들 이랬어. 이게 불만족스러웠어.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뒤집힌다고.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의 일상에서들 이어오던 어떤 패턴화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라든지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아니면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져. 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사모분들한테 늘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해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약간 지각 변동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모든 일이 돌아가지는 또 않는 게,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이제는 전혀 안 해봤던 일들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또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쌓여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맨날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비슷한 그런 평가나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냥 이제 사람 자체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고, 아, 사람은 항상 그래, 난 항상 이래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늘 그랬던 거구나, 아,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거구나,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조금 이제 큰 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 만큼 내 시야, 그리고 내 어떤 편협한 사고 이런 거를 계속 경계하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건 너무 좁은 생각이야, 작은 생각이야, 다르게 생각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깨우는 거, 전환시키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운명적인 사랑 얘기하면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지적인 수준이 맞아서 더 사랑하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카드에서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진정한 동반자라는 키워드예요. 정신적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고 지주라고 볼 수 있는, 서로 그만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관계, 내면의 연결성을 또 강조를 해주는데요. 두 사람은 같다라는 얘기가 또 읽혀져요. 트윈 플레임.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나의 미래도 같이 도모하고, 또 뭔가 힘든 일이나 털어놓기 어려운 것들도 같이 얘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사모분들의 결핍이 유독 요즘 따라 정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동안은 그냥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어떤 지적 성장, 커리어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요즘 따라 이런 것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서로 공유가 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또 아직 미혼이신 분이라면 더더욱 사모분들은 그냥 사랑만으로 결혼은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모분들의 내면, 그 영혼과 연결된 관계성을 계속 얘기했듯이 상대가 내가 가진 만큼은 또 가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경제력,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모분들의 지적 능력, 사고력, 판단력 같은 거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좀 더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쉽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지성이 높으신 분들이다라고 계속 카드에서 강조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기분, 조금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은 그런 답답함에서 좀 해방되고 머리가 뚫린다, 이 지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글라디올러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글라디올러스, 그러니까 뭔가 강인함? 굉장히 키가 크고 꼿꼿한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자세 굉장히 좋은 사람 있죠. 그리고 꼭 자세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보면 기세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 꼿꼿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모분들이라고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런 꿋꿋함은 근데 뭐 억지로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 또 주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너 진짜 꿋꿋해 보인다. 너 되게 기세가 있어 보인다. 너 되게 네가 가진 기운, 아우라 이런 게 특별하다. 이런 말들. 그니까 이 카드는 살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좌절할 때도 많고 새로운 도전, 그런 벽에 맞닥뜨릴 때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진짜로 결과가 안 좋게 됐을 때 힘든 감정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글라디올러스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글라디올러스는 워낙 곧고 꿋꿋하고 큰 그런 곳이어서 웬만한 걸로는 꺾이지도 않고 그냥 그저 서 있는다. 그저 그냥 앞으로 쭉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멘탈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쯤에 뭐 사모분들을 인맥으로 생각하고 사모분들한테 되게 신기해하고 사모분들이 하는 말을 되게 놀라고 그런 사람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말했듯이 이런 꿋꿋함, 자신만의 기세를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지 않는 만큼 그런 사람은 한 번에 어떻게든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과 나눈 대화는 너무 유익하고 재밌거든요. 말했듯이 그동안 사모분들이 좀 일방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신 느낌이 있어요. 본인은 그런 좀 재밌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약간 타인의 유익거리가 계속 되오신. 근데 이 경험을 이제 사모분들도 똑같이 하시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꿋꿋하게 좀 버텨오신 게 확실히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말을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파우치 안에 화장품이 깨졌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보니까 안에서 화장품 하나 깨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막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또 반짝이어가지고 닦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닦으면서 제품명을 다시 보는데 일단 이게 깨졌으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제품명 기억하려고 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굳이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평소에 잘 안 썼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안 쓰던 거여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깨져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어떤 물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 어딨지? 아, 그거 옛날에 썼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거를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막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런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동안도 분명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생각하고부터 계속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냥 착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내 삶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항상 필요해하고 없으면 바로 불편한 게 아닌 이상 그것은 계속 없어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제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그걸 구별하는 게 불안 통제의 시작이다. 내가 언제 불안하고 언제 불안할지도 결국에 내가 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거, 있을 거,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빼도 되는 것들, 이제는 치워도 되는 것들, 그거를 좀 더 구별하고 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딩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많이 기도 올릴게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100일 안에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4번 분들 지금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에 내가 봤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좀 거짓일 수 있다는 거. 진짜 세계는 따로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게 된다. 지금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처럼요. 영화 트루먼 쇼도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주 완벽하고 완온한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뭐 문제가 딱히 없어요. 매일매일 즐거워요. 주변 관계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일상도 그냥 평온하게 돌아가고 또 회사 생활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삶은 한 편에 짜여진 연극처럼 이렇게 평탄할까? 왜 어떤 위기도 없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트루먼 쇼에서 그 트루먼이라는 애가 그런 짜여진 연극판 무대에서 몰카를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트루먼 쇼잖아요. 트루먼을 갖고 쇼를 하는 것을 트루먼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찾으러 나선다. 가짜를 버리고. 근데 지금 4번 분들에게 그런 딱 진짜와 가짜의 의미가 열거가 돼요. 그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왕이 비밀리에 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시장 사찰을 나간 상황이거든요. 다들 어떻게 사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내가 왕실에서 들은 그런 얘기와 같나? 이거를 직접 보러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거죠. 자기가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봐왔던 것들, 왕실에서 그냥 그렇게 멀리서 봐왔던 것과 실제로 본 모습이 너무 다른 거, 다들 너무 가난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여기서 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궁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자기 세계에 매몰이 되어서 그 세계에 입각해서 밖을 바라보다가 이제야 진짜 밖을 생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이 서로 외교하면서 대화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은 똑같죠. 그리고 내가 알던 것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 인식이 깨지는 거, 그런 상황.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진짜로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진짜 상상 꿈에 자주 나오는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문화나 장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실제로 할 날이 다가온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요. 혹은 나의 옷을 좀 갈아 끼운다, 이제 갈아입는다 라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좀 다른 장소, 좀 낯선 그런 상황에 내가 투입이 되거나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좀 맡게 되신다거나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내가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배우고 또 얻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거 생각나요. 뭐 직업 바꾸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직업 유지하더라도 새롭게 뭐 추가하려고 하시거나 전공 바꾸려고 하거나 편입하거나 새롭게 뭐 배우려고 하시거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 나를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도전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안 가봤던 데서 살아보려 하거나 경험 쌓으시려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쌓는 경험들이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의 인생을 되게 다면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이 딱 그 플라톤 동굴벽화의 상황이거든요. 플라톤 동굴벽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서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모르고 가짜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횃불 때문에 벽에 그림자가 비치거든요. 근데 얘는 그 불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그냥 사람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 모양도 사람의 모양도 꽃의 모양도 나비의 모양도 그냥 다 그림자로만 인식을 해서 오히려 그 실물을 보고 그 실물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본 그림자가 실제고 완전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들은 말이 다인 줄 알고 이거는 또 어느 정도 4번 분들이
잘못 세뇌되어 있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가정이든 주변 대인관계든 사회적으로든 자본분들의 가치보다 약간 평가절하 되어 왔을 수 있고, 그것을 자본분들이 자신의 실체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분들 스스로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잘 모르고 있다. 카드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나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 이렇게 덥석 좀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들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막상 해보니까 아무렇지가 않네, 이렇게 오히려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것도 잘하네, 나 이런 것도 재능이 있네, 이렇게 깨달아가고 나에 대해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내가 이제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이런 애라고 생각했던 거 그냥 내가 그렇게 스스로 단정을 지은 거 아닌가, 그 생각에 나를 가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재고를 해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4번분들의 지금 3개월의 시간, 100일의 시간은요, 정말 치열한 자기 발견, 자기 수련의 시간과도 같아요. 나에 대해 정말 진실하게 똑바로 아는 시간, 그래서 진짜 대폭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 통신사에 대한 카드는 특히나 어떤 미지의 행운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만큼 4번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그 미지가 결국엔 자기 세계와 연결돼 있거든요. 자기 안에 그 특별한 반짝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자기에 대한 투자들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최대한 집중하는 거. 여기 세 번째로 든 카드도 보면 장인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오늘 며칠인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 들려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도자기 빚는 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그 사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주관화, 그리고 완벽한 객관화.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되기도 조금 어려운데, 이 두 개가 함께 통합이 되는 상황을 지금 카드가 말을 해줘요. 되게 고독한 시간, 자기와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내 속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치열하게 계획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카페에서 여러 명이 알바를 해도, 알바생이 있어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용돈 벌려고 하는 거, 놀기만 하는 게 아쉬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대학을 다시 가려고, 전공 바꾸려고 등록금 모은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카페를 개업하려고 해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려진 전사, 가려진 나의 계획들. 근데 이제 4번분들 생각하는 그 위대한 서사가 지금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 약간 버려진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지만 헤어질까 생각하신다면, 혹은 이혼을 생각하신다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본인의 삶에 어쨌든 더 집중해야 할 때이고, 이제야 4번분들 그걸 좀 알아가시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말아야지. 타인의 말에 나를 맞추지 않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야지.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거를 이제야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로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성관계가 지금 내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더 자기 개발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분들 지금 카드를 보면 좀 느껴지는 것은, 4번분들이 항상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끌려다닌다? 라고 생각하고 답답하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에도 보시면 이 사람의 그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다른 가지들이 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하나의 나뭇가지만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책임질 대상들, 가족들이라든지 내가 죄책감이나 부채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들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애초에 좀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애를 쓰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큰 보상이 오지는 않고, 또 그러니까 좀 봉사적인 느낌이 컸거든요, 그동안의 생활은. 그래서 지금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누군가의 정의 판단에 따르는 거 이제는 지겨워 라는 소리로 읽혀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된 거 그들의 선택이잖아. 내가 책임감 느낄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행동했어? 약간 이런 원망스러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희생이 제일 슬픈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보다 아이의 희생이 슬프다고 하는 것도 부모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태어남 자체를 원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약간 이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내 삶의 축을 가로막도록 내 삶의 축을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의 정의를 내가 따를 거야. 이런 좀 결연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펜타클 3번 이 삼각형 구조가 뜬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모분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늘 맡아야 하는 역할성이나 자리, 상황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탈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고 보여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고도 내가 그렇게 느껴왔던 거. 그 3, 7 다 좀 도전적인 숫자거든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뭐 이전까지는 이제 4번 분들이 이제 그런 압박감, 책임감을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감정들을 적당히 좀 본인이 물을 퍼내고 외면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제 한계치로 슬프면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온다 하잖아요. 눈물이 말라버렸어. 너무 많이 울어서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한계치가 마른 거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은 남한테 줄 감정은 없고, 나한테 쓸 감정들만이 충분하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오히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4번 분들이 예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전의 반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역할성이 좀 정해져 있었다. 맡기 싫은 역할이 있었다. 이 말은 앞으로 다른 역할 맡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낯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뜬 이 카드 키워드는 위기가 기회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위복. 지금 4번 분들이 스스로 많이 내몰린 상황 같다고도 느끼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다, 더 갈 데가 없다, 이런 감정도 읽히고 뭐 생활고라든지 가족 혹은 연인과 지인과 단절이 되셨다든지 주변에 뒤통수, 배신 당하셨다든지 혹은 그냥 좀 혈혈단신으로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이 상황 뭐 되게 좀 벅차다고 느낀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가 좀 오히려 이 상황을 딛고서 더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를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내가 지금 바쁘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몸은 하나인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이 바쁜 흐름에 올라타서 내가 더 판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요가 너무 많아. 내 일이 나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온라인 사업으로 키워버린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리고 혹은 지금 내가 회사에서 조금 입지가 위태로워. 그리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정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를 고용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고용해야겠다 식으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번 분들이 자기가 처한 안 좋은 상황을 딛고서 오히려 좀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에 한번 바닥 친다, 깨진다 라는 말도 있듯이 4번 분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개운하려고 운을 좋게 하려고 뭘 깨뜨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릇 같은 거를 깬다든지. 그리고 또 좀 지금 추가적으로 읽혀지는 거는 아까쯤에 그 통신사 얘기했던 그 카드에서 사람 인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3 펜타클 이 3의 구도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3명은 어쩔 수 없이 2명이 지켜보고 1명이 앞에 서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삼각형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뭔가 말을 하는 일, 화술이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어쨌건 이렇게 그룹,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주축이 되어서 좀 바라봐지는 일, 평가받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누굴 지도하거나 또 이렇게 귀감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도 좀 그런 일을 해오신 느낌이 있지만 그동안은 제가 봉사적인 느낌이 컸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정당한 좀 일을 하시는 느낌? 정당하게 대우받으면서 정당하게 값을 받으면서 하시는 느낌? 그 만주 7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 하나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너는 누가 봐도 네가 우두머리인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그런 과거사를 모르더라도 그냥 4번 분들을 보면은 얘는 당연히 얘는 중간에 놔야겠다. 얘를 센터로 둬야겠다. 얘한테 어떤 장을 맡겨야겠다. 지도자를 맡겨야겠다. 딱 이렇게 판단이 서게 되는 그런 역할을 줄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그 4번 분들 매그놀리아 목련 카드가 나왔는데요. 목련 되게 향이 잔향이 오래 남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 은은한데 사람 홀린다 그러죠. 그 대놓고 진짜 화려한 냄새가 나고 화려한 향으로 사로잡고 그게 아닌데도 이게 처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향이 세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다가도 사라지고 나면은 그 향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나중에 그 여운이 더 짙은 거 그게 목련이거든요. 그리고 목련은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완전 무결함, 고결함, 우아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존재 자체로 좀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조금 다르게 태어난 면이 있고 근데 그것을 스스로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부적응을 겪는다든지 또 본인은 조금 안 좋아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조금 특별하게 태어나게 되면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간이 가장 어렵고 아예 은둔해서 숨거나 아예 드러내고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숨었던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자기 가치를 깨닫고 양지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 서 계신 건데요. 그냥 난 드러내지 않는 게 편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게 편하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부분 포기하며 살더라도 그게 나한테 손해라는 거 알면서도 나는 덜 상처받고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냥 이게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더라도 이제는 조금 그 생각에 바뀌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볼 세계가 더 많이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스스로 나를 이렇게 가두면서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매그놀리아의 꽃마을 중에는 순수함, 순수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순수성이 4번 분들을 조금 오히려 해쳐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나의 약점,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4번 분들은 그 순수성마저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기에 와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말을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파우치 안에 화장품이 깨졌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보니까 안에서 화장품 하나 깨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막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또 반짝이어가지고 닦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닦으면서 제품명을 다시 보는데 일단 이게 깨졌으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제품명 기억하려고 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굳이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평소에 잘 안 썼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안 쓰던 거여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깨져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어떤 물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 어딨지? 아, 그거 옛날에 썼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거를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막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런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동안도 분명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생각하고부터 계속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냥 착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내 삶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항상 필요해하고 없으면 바로 불편한 게 아닌 이상 그것은 계속 없어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제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그걸 구별하는 게 불안 통제의 시작이다. 내가 언제 불안하고 언제 불안할지도 결국에 내가 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거, 있을 거,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빼도 되는 것들, 이제는 치워도 되는 것들, 그거를 좀 더 구별하고 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딩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많이 기도 올릴게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